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6년에 걸쳐 시행한 전국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판의 가치를 새롭게 알리는 동시에 목판 인출 작업의 결과물로 새롭게 조성된 인경보는 우리 시대의 또 다른 문화재가 될 전망입니다. 동안거 천막 정진 중인 위례 상월선언에 스님과 불자들의 기도 정진과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안거 시작 한 달 만에 5만 명 정도가 상월선언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복지설인 서울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이 국내 복지관으로는 처음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친환경 버스를 도입해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35번째 자비나눔 송년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성과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60번째 순서에서는 생명나눔의 실천과 홍보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김남명 건건축사 사무소 대표를 만나봅니다. 베트남에 부는 한국어 열풍에 대한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에는 베트남의 한국어 열풍을 제대로 활용하고 더 나은 양국관계 진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6년에 걸쳐 시행한 전국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이 목판 인출로 만든 책의 고불식과 학술대회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판의 가치를 새롭게 알리는 동시에 새롭게 조성된 인경보는 우리 시대의 또 다른 문화재가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전국사찰 목판 일제 조사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인경본을 조계사 부처님전에 봉안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사찰의 목판들이 정밀 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집대성됐음을 의미합니다. 일체 조사 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판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한편 국가 지정문화재로서 국민에게 성과를 돌려주는 커다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 경기, 충청, 전라도 지역 사찰에서 시작된 목판 정밀 조사는 울산과 경남, 부산, 대구, 경북 소재의 사찰 목판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까지 6년 동안 114개 사찰 27,735개의 목판 정밀 조사가 이뤄졌고 12개 사찰 50종, 77책의 중요 목판의 인출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특히 77책의 인경보는 각 분야 전문가 장인들이 우리 시대에 새로운 문화재를 만든다는 각오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장인들이 참여하여 전통 방식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현대에 탄생한 하나의 새로운 문화재로서 제작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경본 고불식 이후에는 사찰 목판 조사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돌아보는 학술 대회가 이어졌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현 문화재청의 전신인 문화재관리국과 문화재청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성보문화재 일제 조사 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봤습니다. 이 중 목판은 지난 1978년에 이뤄진 동산문화재 등록 사업에서도 사실상 제외됐기에 이번 전국사찰 목판 일제 조사의 성과는 더욱 크다는 평가입니다. 내용에서는 이제 불상류 그리고 탱화 그리고 불구 기타 이런 공예류 그리고 전적 목판류들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 당시에도 이 경판은 그 성격상 조사 기일과 소장처의 사정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사찰 목판 일제 조사는 지난 2002년부터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힘을 합쳐 진행한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계의 협조와 도움으로 원만히 회항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사찰의 스님, 주의스님과 사부대중, 문화재청, 전국 지자체 문화재 담당자 그리고 저희 불교문화재 연구소 연구원의 노력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에 이은 전국사찰 목판 일제 조사의 회항은 앞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분석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해암당 성관 대종사의 열반 18주기 추모달의제가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경내 대적광전에서 열린 추모달의제는 해인사 방장 원곽스님과 주지 현흥스님, 문도대표 성법스님, 산중 원로스님 등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헌다와 종사영반, 추모입정, 대중헌화, 봉송계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도대표 성법스님은 인사말에서 해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추모 대법회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성대하게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 스님의 문지 발간, 또 큰 스님의 수행 정신을 잇기 위한 합술법회, 여러 가지 법회와 여러 가지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인사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사부 대중 모든 분들께서도 관심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 1946년 해인사 인곡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해암당 성관스님은 한국불교의 선맥을 계승한 선사로 일종식과 장좌불화의 참선 수행으로 산중의 모범이 됐으며 6대 해인 총림 방장과 제10대 종정을 역임하는 한편 1994년과 1998년에는 원로의장으로서 종단의 개혁불사를 이끌고 분규 사태를 종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원력이 동안거 천막정진 중인 위례 상월선언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를 시작으로 전국 교구본사들의 기도정진과 동참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안거 시작 한 달 만에 5만 명 정도가 상월선언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결사 도량으로 떠오른 위례 상월선언. 허허 벌판이던 이곳에 대형 버스 20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상월선언 아래 임시법당에 신도들이 가득 찬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 광경입니다. 법당에 모셔진 석불은 코앞에 두고도 자리가 비좁아 108번 절을 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힘내시고 더욱더 우리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원을 바랍니다. 상월선언이 동안거 천막 정진에 들어간 지 한 달. 매일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5만 명가량이 단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꼴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선재 BBS 불교방송 신임 사장이 상월선언 외호 대중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생활 30몇 년 하면서 이번만큼 이제 저들 동료 도반 스님들, 수능배 스님들한테 감사한 적이 없었고, 우리 불장님들한테 감사한 적이 없었고. 이런 가운데 800명 이상이 기도 정진에 동참하는 대규모 법석이 상월선언에서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108산사 순례 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선묵 해자 스님이 상월선언을 찾았습니다. 특별 법회에선 해자 스님의 전매 특허인 평화의 불 봉안식이 봉행됐습니다. 평화의 불을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뿐이 우리 마음뿐이 아니고 가정뿐이 아니고 사회와 국가뿐이 아니고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 한반도에 평화와 희망을 주십사 하고 제가 불을 모시고 다닙니다. 53 산사순례인데 53군데 평화의 불을 지금 밝히고 지나갑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기도 동참도 이어지면서 상월선언은 이제 한국 불교 중흥을 이끄는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3% 늘어난 44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BBS 불교방송 이사회는 어제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이사장 종하스님 주재로 제109차 이사회를 열고 개국 30주년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내년 예산안 447억 원을 승인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뉴미디어 콘텐츠 활성화, 대표 프로그램 제작, 서울 상암 숲속 미디어센터 건립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급변하는 방송 제작 환경에 맞춰 좀 더 유연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개국 30주년을 맞아 대표 프로그램 제작과 뉴미디어 콘텐츠 활성화 등 방송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회에는 제적이사 22명 가운데 이사장 종하 스님을 비롯해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 종호 스님, 일감 스님 등 14명이 참석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복지시설인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국내 복지관으로는 처음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친환경 버스를 도입해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도심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노인 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이 차례로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복지관에 출발한 버스는 종각과 조계사를 거쳐 청와대까지 구석구석 운행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압축 천연가스 CNG를 사용하는 친환경 버스가 첫 운행에 나섰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르신 안내원이 버스 운행 노선과 이용 방법 등을 직접 설명하는 이벤트도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친환경 버스 운행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복지관을 오갈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복지관에 온 지가 10년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행복해요. 이번에 이제 이 버스를 교체해 주셔서 사실 기분부터 좋고 들어가면 공기가 좋은 것 같고 또 이 차가 넓어요. 매일 주 5일을 타는데 옛날보다 많이 편안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미세먼지가 이렇게 난리를 부리는 통에 그 친환경 버스가 생기니까 노인들 건강에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식에 함께 해보니까 냄새가 없습니다. 첫째, 말할 수 없이 좋은 기죠. 이와 함께 친환경 버스의 운행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식과 문화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와 종로구청으로부터 CNG 친환경 버스를 기증받아 쾌적한 서울 만들기 정책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우리 종로가 도심에 있으면서 항상 걱정하는 게 공기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행스럽게 시내버스들이 그때부터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인복지관도 디젤 버스를 CNG 버스로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 대중교통으로 복지관에 오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발이 되어주는 이 셔틀버스는 하루 평균 90명, 연간 21,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버스가 친환경 버스로 교체되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 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친환경 버스를 저희 복지관에서 하면서 또 우리 복지관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 복지의 중심이자 서울 종로 지역의 신노인 문화를 이끌어온 종로노인 종합복지관.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버스를 도입해 어르신 복지 서비스 향상과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는 역할까지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35번째 자비나눔 송년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어르신에게 따뜻한 정성과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불교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활발한 복지 포교 불사를 펼치고 있는 설악산 신흥사는 12일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제35회 자비나눔 송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신흥사와 신흥사 복지재단은 법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 400세대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쌀과 구식 상품권,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쌀과 선물 등 모두 5,2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대학생 등 지역 미래불교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모두 2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신흥사 주지 우성스님은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늘 되새기며 정진해 진실로 안락한 삶을 이루기를 기원드린다며 이웃을 향한 자비의 실천은 참된 불자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조건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무연대자와 동체 대비 그 자체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대상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다만 나와 모든 중생이 한 몸이라고 깨닫습니다. 중생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며 중생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라 생각하며 실천을 할 뿐입니다. 신흥사와 신흥사 복지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35차례에 걸쳐 지역 내 어려운 이웃 15,000여 세대와 어르신, 소년, 소녀, 가장 등에게 마음을 다한 정성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로써 신흥사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역 내 불교 정소 고양에도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의무 있는 나눔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묵묵히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실천하여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실천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더욱 따뜻한 사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흥사 4부대 중이 한마음으로 펼치고 있는 자비나눔 불사는 모든 이웃이 다 함께 차별 없고 행복하게 사는 지역 공동체 구현을 향한 정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60번째 순서로 생명나눔 실천과 홍보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김남명 던 건축사 사무소 대표를 만났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남명 대표. 열정과 노력으로 사업은 점차 번창했고 성공만을 생각하며 잠시 여유를 잊고 살아가던 중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친구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이제 다니고 좀 하면서 절을 좀 다녔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절들, 스님들도 인사도 드리고 그래도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이제 그 안성에 그 칠장사라는 데를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지 스님한테 이제 법명도 받고. 30대 후반 경기도 안성 칠장사 도광 스님에게 벽송이라는 법명을 받고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절을 자주 찾긴 했지만 바쁜 사업을 이유로 닿을 듯했던 부처님과 인연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어렵기도 때로는 승승장구하면서 묵묵하게 걸어온 30여 년의 세월. 김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다시 불교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불제자로서 남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예전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좀 달라진 삶을 좀 살고 싶었고 제가 봉사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먼저 이제 좀 바르게 살고 좀 마음이나 이제 뭐 행동이나 이런 걸 좀 바르게 해야. 수많은 불자 기업인들이 있지만 유독 김 대표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주어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신도회 부회장, 제적사찰인 남양주 불암사 신도회 부회장,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위원회 수석부회장까지 또 최근에는 현성 스님 원적 후 유명무실해졌던 청소년 교화연합회 이사직을 맡아 조직 재건과 단체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불교를 만나며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고 자비행 실천의 참된 가치를 깨달으면서 김 대표는 인생의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받아 생명나눔 명예의전당에 등극했고 제1회 생명나눔 대상에서 생명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대표에게는 사업의 성공만큼이나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큰 상이죠. 그 기증 서약서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단기간에 이제 좀 많이 받았다는 받은 걸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생명상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또 그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도 또 열심히 또
활동해야죠. 김 대표는 현재 주말마다 봉선사, 불암사 등을 찾아 신행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마음의 담금질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님이 이제 좋은 법문 또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 들으면서 마음에 항상 이제 새기면서 좀 그 스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좀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고, 불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맡겨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맡은 소임이니까 열심히 할 거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김남영 대표는 최근 들어 남에게 봉사할 때마다 부쩍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제는 일보다 봉사하면서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불자 기업인으로서 불교적 회양이 기대됩니다. 일은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고생도 많이 했고, 불자로서 봉사도 좀 여기저기 좀 찾아다니면서 봉사도 좀 열심히 하고, 여태까지는 앞만 보고 왔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위도 좀 살피면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베트남에 부는 한국어 열풍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트남의 한국사랑, 한국어 열풍을 제대로 활용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양국 관계의 진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남방 정책의 전략 거점 국가 베트남. 한류가 일으킨 한국어 열풍에 박항서 감독까지 합류하면서 베트남의 한국 사랑은 이미 용광로고 베트남전의 아픈 과거는 잊혀질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한류 그리고 또 경제적인 거 이런 모든 부분에 의해서 한국과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반감은 정말 없습니다. 베트남 수재들이 모이는 호찌민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이곳의 한국학부는 대학 입학 경쟁률을 이끄는 최고 인기 학과입니다. 베트남 최초로 한국학 전공대학원을 개설하려던 대학은 교수진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간 인력 부족으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한국어 교육, 그리고 한국어 통번역 2가지, 그리고 3가지, 한국학 전반적인 한국학 3가지 전공으로 대학원 과정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매년 응시자가 2자릿수를 경신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과 처우가 교수와 강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 외국어가 채택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교육부가 더 힘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베트남 교육훈련부에서 교원 양성과정, 한국어 교육원어 양성과정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부에서 같이 협력해서 한국어 교육 인프라도 어렵기만 합니다. 호찌민 변두리에 위치한 우리 교육부 한국교육원. 강의실 하나에 사무실도 비좁아 숨이 찰 지경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호찌민 세종학당까지 이곳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입니다. 폭발하는 한국어 수요를 감안하면 한국교육원이나 세종학당 같은 대민기관은 도심 번화가로 자리를 옮겨 눈에 띄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에서 한국어 수요를 이어줄 교재나 시설도 열악합니다. 저희에게 더 장학금을 제공하고 교환 프로그램을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기는 것은 좀 어려워요. 아직 많지 않아서 더 교육에 대한 사이트는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실무자들의 고심도 깊어만 갑니다. 굉장히 보람되고 이제 그런데 또 무게감도 느낍니다. 정말 잘해야지 우리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잘 해내야 된다. 지금의 좋은 관계 유지를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또 그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계속 길러내야 된다. 구호만 요란한 신남방 정책이 아닌 그에 걸맞는 한국어 교원 충원과 시설 보강, 실효적인 예산 투입이 절실해 보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전북 순창 일광사가 삼세불 점안식과 대웅보전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일광사 3세불은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좌우의 약사열애불과 아미타불을 협시불로 모셨습니다. 경내에서 열린 점안식과 낙성법회에는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 도광스님을 증명법사로 태고종 전북종모원장 진성스님과 허영 신도회장, 김영애 자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일광사 불사가 원만해양하고 여법한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우리 불자님들의 인형 공덕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14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29호로 지정된 목조 관음보살 좌상을 모신 일광사는 2017년 전통사찰 등록을 계기로 지역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염원을 한데 모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천년고찰이자 청정 기도도량인 청년사는 한국종교협의회와 함께 서울 광진구 능동 유니버설 아트센터에서 2019 이웃사랑 사랑나눔 종교평화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제 공연과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특별 공연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2019 종교평화문화축제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과 양주 청년사 이사장 상진스님, 주지 혜경스님, 이현영 한국종교협의회 회장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 등도 참석해 사랑의 후원 물품 전달식 등 자비 나눔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들을 위한 친환경 버스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은 친환경 버스 운행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복지관을 오갈 수 있게 된 데다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구촌을 위협하는 환경 위기에 이제 불교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12월 14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